TV 강량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업로드하는 규칙이었는데 어제 큰 일이 있어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소위 이제 사표 및 이제 소위 출사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한덕수 총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서 좀 미뤄서 금요일 날 오전에 업로드합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또 정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조차도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악령들의 힘에 눌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자기 어떤 뭐 유익을 구하는 이제 밝은 사람들의 엘리트들의 그런 사법 엘리트들의 이제 지금 그런 관행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아주 대쪽 같은 원칙을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전까지 마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한 것처럼 이제 보궐선거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마치 인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정책과 정권을 어떻게 해갈 거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포고하듯이 하고 그 포고를 하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 있는 엘리트들을 겁박해서 자기들을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마치 그 마피아나 조직 폭력배들이 쓰는 그런 수법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어쩌면은 피니시 블로우 아주 결정타가 될 수 있는 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낙심하고 서로 갈라지고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아련하게 멀어져가는 보수들의 새로운 의지와 결집, 단결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나 뭐 그 외에 이제 보수의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빅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이재명과 싸울 경우에는 진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선택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재명을 아주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김병주라는 육사 40기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인으로 있는 그 땅꼬마가 아무튼 그 군을 휘저어 가지고 뭐 하사관들의 더불어민주당 그 모임을 만든다 그러고 병 출신들 심지어는 해병대까지도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소위 이재명 친 이재명 파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시위나 이런데 이제 대동을 하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부성찬이라는 인간은 그냥 뭐 걔는 그냥 완전히 무식하고 그 뭐 여전히 뭐 악령적인 악마적인 행위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 김병주만큼의 아주 사특한 조직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파괴 공작에 있어서는 부성찬이보다는 김병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박선원이 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박성원은 이제 소위 국정원 출신이라고 국정원 정보 특위 관계에 이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국정원 내부에서도 박성원이 심어놓은 세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보를 규합해가지고 소위 국방 그다음에 정보 분야에서 이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이제 콤비네이션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소위 뭐 내란 선동, 뭐 내란 그 우두머리를 탄핵하자는 면에서 제일 앞에 나섰던 기획을 하고 공작을 했던 사람이 김병주하고 소위 박선원 아니었습니까? 웃기는 거는 소위 이제 이재명이 90%에 달하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소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소위 뭐 일종의 그들의 축하 공연이었죠. 거기서 이제 셋째 줄에 김병주가 섰는데 키가 작으니까 소위 카메라나 이제 사진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가 이제 자기 얼굴 내게 하려고 아주 도돈발로 서 있다가 그것도 모자란지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소위 내면에 있는 그건 뭐겠습니까? 악령은 항상 프라다를 입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그 문재인 와이프였던 김정숙에 대한 옷 특별활동비 썼다는 그 불법 특별활동비가 뭐 1억여 원이 더 넘어가는. 근데 보면 그 김정숙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명품을 선호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민중 인민 소위 뭐 주권자인 국민의 의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전부 뭐 소련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그냥 로멘크라투라가 되는 겁니다. 로멘크라투라가 뭐냐면 특권 계층. 그 로멘크라투라는 뭐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장입니다. 이 로멘크라투라는 노예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귀족을 위한 최고의 노예 집사가 되는 거죠. 굉장한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뭐 혁명을 한다고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이제 소위 그 기만하고 사기쳐 가지고 하는 친구들의 근본적인 소설은 종의 자식들이에요. 노예의 자식들이라고. 그 노예의 자식들이 뭐가 되고 싶어? 노예의 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멘크라투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식인층에서 또 이재를 밝히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재명 그 앞에 서는 사람 중에 뭐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 국힘당 쪽으로 와서 부산 영도에서 출마해가지고 떨어졌던 이은주라는 지금 이재명한테 뭔 말로 어떻게 빌고 싹싹 빌고 들어갔는지 이재명이 완전히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은주가 한 얘기 중에 그때 문재인을 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소위 그 대한민국 국책연구소의 박사라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추구하는지 다 알 텐데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내고 있다고 세미나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도 국책연구원 중에 한 명은 있다라고 이제 제 명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도에서 출마하길래 저도 부산 출신이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결과를 보시기 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세상을 원하고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현주가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면 윤여준 씨입니다. 자 2012년에 윤여준 씨가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니까 2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여준 씨하고 저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윤여준 씨가 쓴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입니다. 잘 썼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통령에 대한 소위 공과를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 고찰을 하면서 고전을 들춰기면서 잘 썼어요.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 하면 소위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 한국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뭐냐면 소위 폴리티션이 아니고 정치꾼 정치가가 아니고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거는 치국 경륜가예요. 치국 경륜 번역을 하면 근데 이 책에서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현실을 지혜롭게 아는 능력 그러니까는 현실치라는 아주 생뚱맞은 걸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풀어하면은 현실을 지혜롭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소위 프루던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윤여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마키아벨리의 4대 담론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프루던스예요. 네체스타.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보는 그런 그 시대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소위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첫 번째 덕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아주 소위 삐루트 탁월한 전사의 용기를 가진 소위 소위 고대 히랍의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처럼 삐루트를 갖고 소위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소위 통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 양반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론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소위 중세 유럽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형성되었나, 네이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이제 그 네이션 스테이트의 기원으로서의 소위 도시국가, 스타토가 스테이트로 되는 거거든요. 국가로 되는 그 기원과 이런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치자도 대통령도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돼야 되지만 그런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뽑을 수 있는 국민들도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시민의 덕목, 시민의 능력, 시민의 어떤 자질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YS 때 뭐 환경부 장관도 하고 책사 노릇을 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을 오래 했죠. 기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때는 어떻게 됐죠?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때 좀 이제 활동을 했어요. 하고 박근혜하고는 이제 맞지 않은데 이제 이명박 전에 이제 소위 어, 김대중 씨하고 그 이후에 소위 노무현의 등장에 굉장히 본의 아니게 일조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때 야당이었던 이제 지금 국힘당이 전 한나라당 속에서 책사를 하면서 그때 공천파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지지율이 낮은 노무현이, 그리고 이제 또 그 한나라당 쪽에서 반감을 갖게 하게 만든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아주 곽강을 받았던 정몽준 씨를 빠져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로 인해서 그 유해창 씨가 낙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금슬금 이제 좌쪽으로 가더니 문재인 정권 때 또 뭐 이런저런 또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안철수의 책사라는 또 얘기가 있었는데 안철수가 그걸 부인하니까 그걸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면서 안철수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도 그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 85세예요. 86세. 1939년생이고. 지가 해온 인생의 그 소위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가 추천하는 소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돼 있는데 이재명의 그 뒤 백그라운드에 써 있는 게 뭐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 대한민국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 대한민국에 살았습니까? 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건 뭡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소위 정의가 멸하고 소위 기회주의와 어떤 뭐 부패 이런 걸로 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사파 좌익들의 아주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딱 까놓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역사를 왜곡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시키고 사기와 거짓말, 위선과 기만으로 계속 해왔던 그 마지막이 뭐냐면 1919년 소위 3.1운동 이후에 만들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고 이승만의 1948년 건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과 북은 아직까지 임시정부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임시정부 상태에 있는 남과 임시정부 상태에 있는 북이 하나가 돼서 민족 통일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 오로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이어받는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김대중이 얘기했던 소위 고려연방제나 국가 뭐 소위 국가 단일화죠. 국가 또는 뭐 이런저런 어떤 연방제, 국가 연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면 공산화되는 겁니다. 응? 왜? 지금은 이제 북한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는 상태지만 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력을 갖고 있는 상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득성스럽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좋은 군주가 무장을 등한시할 경우에는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폭군, 무장을 가진 폭군에 의해서 반드시 점령당한다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당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대한민국 앞에서 윤여준이라는 그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보수의 책사 윤여준 씨가 이재명을 지원하는 총괄선대위원장에 선임이 됐다라고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은 뭐 깡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심장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쇳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까? 없는 거죠. 나이가 1939년생 85세가 넘 86세가 된 이 노회한 이 인간이 책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놓고 응?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이재명 모를까요? 마키아벨리를 통달하고 있는 지식인인데 그걸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러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재명에 손들어주고 어저께 이제 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또 이재명 슬쩍 손들어주는 그런 건 뭐 국민이 선택한다 하는 식으로 또 그렇게 이제 말을 돌리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윤여준 씨한테 한 두 번 아주 사사로운 자리에서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자기가 밥을 산다 그래서 한 두어 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한번 술과 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윤여준 씨 자체가 보수의 어떤 굉장히 그 소위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고 노재봉 선생님도 윤여준 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라고 기억합니다. 노무현 넘어서서 곧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2007년인가요? 아무튼 8년인가. 명동에 이제 소위 그 전국 은행인 연합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뒤에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 대강당을 빌려서 윤여준 씨가 소위 보수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좌장으로 우리 노재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저녁도 얻어먹고 이제 나와서 그냥 헤어지기 이제 힘드니까 또 명동이라는 그 6월이었어요. 6월에 그 칠록의 계절에 밤에 명동의 오픈 카페에서 그때 한 6명 모였나요? 우리 회사 노재봉 선생님하고 윤준 씨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몇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그 오픈 카페에서 뭐 맥주를 드실 분은 맥주를 들고 아니면 차를 드실 분은 차를 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담론을 한 아주 훈훈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아주 뷰티풀했어요. 그런 기억까지 이제는 이 윤여준 씨가 전부 진흙탕 속으로 다 끌어들어가는데 인간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소위 우리는 말입니다. 항상 특히 지식인들은 메멘토 모리를 생각해요. 키케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탐욕, 과욕,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기회주의적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와 그 명예를
뭐 그 명예도 아니죠. 근데 돈을 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그 뭐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다니면 뭐 합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그 역사관이나 후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은 왜 이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함재봉 교수가 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3권으로 다 있는데 제가 이제 3권 다 갖고 있는데 책이 부피가 너무 커서 이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한국 사람 만들기가 뭐냐면 이제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500년 그 다음에 식민지 1년 36년 그리고 바로 건국을 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국체가 돼가지고 국시가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국시인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1917년 볼셰비키 소련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이나 소련이나 한반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소위 위정척사로 가든지 아주 뭐 명나라 당나 명나라를 오랑캐를 부척하는 제2의 소중화주의라고 얘기하는 위정척사로 가는 양반들은 다 그런 사고가 있었죠. 아니면은 그 외의 지식인들 사회주의로 가든지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다 보면은 사회주의가 또 희한하게 결탁하는 게 민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단재 신처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전대미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뭐 한민족 공동체니 뭐 강감찬이니 얼지문덕이니 뭐 이런 또 위대한 위순신 장군도 거기 나오고 그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을 막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소위 일본이라는 저 외놈들한테 이렇게 꿀려서 살면 안 된다. 그건 옳죠. 그건 잘한 겁니다. 그게 저항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 저항민족주의 단지 신채호가 얘기했던 그런 사상들을 진짜 진실인 양 믿고 그리고 당군의 어떤 뭐 자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정통성이 전부 북한 김일성한테 간다고 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주사파의 일맥이 된 거고 그 주사파 그 소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수두룩합니다. 전향? 천만 김문수 정도나 전향을 했죠. 전향을 하면 신앙 고백하듯이 내가 전향했고 과거에 잘못된 언사와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수시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전향입니다. 한 놈도 안 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 그냥 주체 사상을 마음속에 담고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소위 합법적으로 시민사회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자들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는 게 지금 한덕수 총리고 국힘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 자들의 그 위험하고 아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파괴하게 하는 이런 체제 전복을 본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도와주는 그런 오중대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천지에 세상이 된 아니 대명 천지에 정가 사범이자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게 그 제목이 12개도 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오만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심지어는 대법관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소위 정치꾼에 대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신세계가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함재봉 교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위정 척사파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파 그 다음에 이제 친일 개화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단체시점 민족주의파 또는 공산주의파 이렇게 5개가 물려가지고 그 5개 전체도 아직까지 소위 소위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근데 자유 평등 박애라는 어떤 서양의 그 소위 민주주의 사조가 어떻게 되고 기원이 어떻게 되고 잘 모르고
그냥 사회주의 한다니까. 우리가 다 평등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학혁명을 이 사람은 혁명이라 얘기 안 하죠. 혁명이라는 것은 그 민중이 일어나서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동학혁명의 주체자도 최재형이나 최시우도 소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국의 중화사상을 믿는 위정척사파였단 말이에요. 위정척사파인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고종에 대해서 반기를 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아무튼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전부 그 좌익 주사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역사 논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성역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규범화, 그 다음에 이제 진지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공불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민중이 주체가 되는 그 바위 덩어리를 이제는 양심 있고 지식과 지성을 갖춘 교양과 성찰하는 인간들은 깰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오늘입니까?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하는데 이미 뭐 그 출사표의 내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념 문제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소위 이겨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기회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념에 탈이념적이고 뭐 실용주의라는 가명을 쓰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얼빠진 놈들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금은 뭐 옛날에는 뭐 개돼지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막 이제 공무원 국장급이 잘리 나가고 그랬는데 개돼지급도 아니고 조국이가 얘기한 가재 붕어 개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재 붕어 개구리가 인간의 얼굴을 쓰고 인간의 행위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념 얘기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이제 또 위협을 한다 그러고 이런 거 막 조작을 하고 그 언론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또 음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 지금 저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제발 제대로 판결하기를 바랬는데 딱 판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체주의자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진면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최상목이 탄핵해 버리고 바로 뭐 완전히 뭐 대법원 법관들을 뭐 이 새끼들아 이러고 막 완전 이거는 뭐 깡패 소굴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전체주의자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우파 파시스트, 나치나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우파라고 파시즘은 우파가 뭐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좌파 파시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좌익의 파시스트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하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보수를 영입하고 국민을 통합을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듣게 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공포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읽고 이게 미국의 펭귄 북에서 나온 건데 하나가 이제 조지 오웰의 소위 동물 농장이고요. 읽다가 커피를 엎어가지고 요 커피 자국도 있고 참 추억이 있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저한테는. 그 이제 조지 오웰의 이제 1984 그 책입니다. 책인데 동물농장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물농장에는 네 마리의 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첫 돼지가 12년 동안 장수를 하면서 자기를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동물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제 연설을 하고 잘 갑니다. 그 메이너죠. 메이너 돼지인데 이게 뭐냐면 칼 마르크스예요. 우리는 암탉은 맨날 알만 낳다가 죽고 죽을 때는 그냥 안 죽고 애들이 이제 삼계탕이나 이런 걸로 가고 돼지는 나자마자 이제 식욕돼 가지고 또 죽고 젖소는 뭐 평생 뭐 몇 톤의 젖을 짜주고 자기 새끼들을 못 먹이고 그냥 피해받고 억압받고 희생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도살장으로 가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한다. 동물들이여 단결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최고 늙은 메이너라는
돼지가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소위 존스 씨 농장에 메이너 팜이에요. 존스 씨 농장에서 동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주도자가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노우볼이죠. 세 번째가 이제 스킬러라는 돼지인데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의미하고 소위 스노우볼은 트로츠키를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물 계명 7계명 10계명처럼 7계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하게 준수한다 해놓고 근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로 싹 바꿉니다. 두 발은 two legs are bad. 두 발은 인간이죠. 나쁘고 four legs are good. 네 발 짐승 동물은 선하다라고 해놓고 이 세 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두 발로 섭니다. 그리고 존스 씨 집에 들어가가지고 존스 씨가 입던 예복이나 양복을 입고 존스 씨가 먹던 위스키나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스 씨가 절대로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해놓고 존스 씨의 침대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동물이 일어나가지고 왜 했던 얘기가 다르냐 그러니까는 스킬러가 누구냐면 스킬러는 소위 선전선동, 괴벨스 같은 역할을 하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련의 프라우다, 이제 소위 그 소련 공산당의 그 기관지였던 프라우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프라우다라는 러시아의 그 말을 번역을 하면 그게 뭔지 압니까? 진리예요, 진리. 프라우다. 그래서 이제 1984 이제 조지 오웰이 요거 동물농장을 쓰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1984를 쓰고 몇 년 있다가 과로로 숨지는데 천재죠 조지 오웰. 1984에서 소위 그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제일 큰 부서 진리부입니다. 진리부는 프라우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인민들을 쇠뇌하는데 그게 뭐냐면 큰 진리부의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War is peace. 전쟁은 평화다. 전쟁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 전쟁은 평화다. 전쟁은 평화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란 건 없고 모든 인간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면 전쟁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이 뭡니까? Freedom is slavery 그러잖아요. 자유는 노예의 길이다. 왜 자유가 노예가 되는 거지? 뭐 시끄러워. 자유는 노예가 되는 거야. 너 자유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하면 계속 하면 또 자유는 노예다. 자유는 노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휘장이 뭡니까? Ignorance is strength. 무지는 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면 안 돼. 뭘 많이 생각하고 읽고 그러면 안 돼. 무지가 힘이다. 이게 이제 진리부의 세 가지의 큰 휘장 철칙입니다. 그 이퀴블리엄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죠. 그 빅브라더스 얘기하는 이퀴블리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퀴블리엄에는 모든 인민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알약을 먹어요. 빅브라더가 준 알약.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생각, 양심 이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약을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알약을 먹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전체주의 세상입니다. 그 이제 전초전으로 쓴 동물농장에서 그 이제 소위 이제 스탈린, 나폴레옹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물들이 이거 아니다 싶은데 나폴레옹이 누구를 갖고 있으면 9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개들을 으르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게 공포정치예요. 게슈타포, 경찰에 의한 공포정치.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에 끌려가죠. 근데 권력 다툼에서 이제 스노볼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는데 트로츠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도새도 모르게 스노볼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스켈러, 프라우다, 스켈러 돼지는 막 나폴레옹을 찬양하죠. 지금 며칠 전에 정청래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 현충원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참배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단합을 얘기하고 보수도 같이 우리를 포함하는 게 다 해야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몇 년 전에 지는 어떻게 그런 아주 사악하고 사특한 독재자를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말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정청래가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정청래 하는 얘기 들었죠. 그게 뭐냐면 스켈러가 그래요. 나폴레옹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다라고 스켈러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그 측근들에 있는 그 돼지떼들은 정말 지금 요새 이제 중학생들이 욕하다가 막 온갖 쌍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보다 더해요. 이놈들은 대로에서 바지 내리고 앉아가지고 똥 싸는 놈들하고 똑같은데 지가 대로에서 똥 싸는 줄도 모르고 그냥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소위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기들이 소위 노멘클라투라가 된다는 그 희망으로 지금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되겠죠. 지금 그 동물농장의 완전한 그 한편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대선을 앞둔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인간도 아니 이 쓰레기 꾸중물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렵게 기적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그렇게 정말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여기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 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남북한의 뭐 연방제, 공동연합, 뭐 국가연합 이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국가를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주집중제 지금 보세요 민주집중제를 그대로 문재인 때도 청와대 비서실이 다 했는데 지금도 지금 정권도 안 잡은 놈들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최상목을 탄핵을 하고 지 맘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집중제 블라디미르 레닌이 얘기하던 소위 일단은 선거를 해가 선택을 받았으면 네 맘대로 해도 된다 하는 어떤 데모크라틱 센트럴리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집중제를.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현혹을 하고 사기와 기만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가재 부모 개구리가 된 국민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 방송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좌파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양식 있는 소위 지성을 갖춘 우익 보수 지식인들은 무서워서 지금 이제 나서질 않는 거고 몇 명만 나서는 거고 그런 꼴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추사표를 던지는 한덕수 총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었어. 국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물이나 뭐 기계의 부품이 되는 인간이 된다면 그건 인간 인류사가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반전이 일어나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놈들의 공약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한숨 쉬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이제 지금이라 생각하고 다들 마음을 굳게 믿고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트러스트 빌딩을 하는 거죠. 신뢰를 쌓고 그렇게 해갖고 다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